켤레 복소수의 성질.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학생들이 너는 단순하다 보니까 그냥 뻔히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이후로 배우는 수학적 기호 중에 유일이 아니죠. 아주 희귀하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모두 다 적용되는 수학적 기호가 딱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나중에 배우시는 이제 극한할 때 리미트라는 기호랑 그 다음에 이 켤레 복소수예요.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 많은 수학적 기호들이 보통은 더하기 빼기까지는 적용이 되는데 곱하기 나누기에는 적용이 안 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다 됩니다. 다 된다는 게 복소수 Z1이 있어요. Z1과 Z2의 덧셈은 잠깐만요. Z1과 Z2의 덧셈에 켤레를 취해요. 그럼 이 켤레는 찢어집니다. 분배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Z1의 켤레 플러스 Z2의 켤레. 그러니까 의미상 이렇다는 얘기죠. 두 복소수를 더한 다음에 그 결과에 한꺼번에 켤레 복소수를 취하나 그냥 각각의 켤레를 취한 다음에 나중에 더하나 답은 똑같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덧셈뿐 아니라 뺄셈, 곱셈, 나눗셈에 모두 다 적용됩니다. 항상. 그럼 찢을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성립해요. 켤레 복소수를 전체 제곱하게 되면 복소수를 제곱한 다음에 켤레를 취해도 답은 똑같아요. 이게 똑같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똑같지 않은 거죠. 복소수 Z의 켤레 복소수를 제곱하나 Z를 제곱한 다음에 켤레를 취하나 답은 똑같다는 뜻이죠. 이거는 의미상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게 이쪽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모두 분배된다. 근데 지금 여기 이게 딴 건 있는데 이게 없는 거 같죠? 그래서 이거 써놓도록 하세요. 복소수 Z를 제곱한 다음에 켤레를 취한 거는 켤레 복소수를 제곱한 거와 같다. 이 내용도 같이 써놓으시죠. 자, 위에 있는 내용은 그냥 연산이죠. 만약 Z랑 그 Z의 켤레 복소수를 더하게 되면 이 허수 부분이 지워지면서 실수 부분만 2배 남고, 만약 빼게 되면 오히려 여기 있는 실수가 지워지면서 여기 뒤에는 허수 부분에 부가 반대로 바뀜에 따라 EBI, 허수 부분의 2배가 되고, 켤레끼리 곱하면 제곱 더하기 제곱, 실수 부분의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의 제곱이 늘 강조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건 뭐 외우지 마세요. 뭐 이건 실수하라는 얘기인데 켤레 복소수 분의 원래 복소수를 계산하게 되면 다음과 같다라는 건데 뭐 외우지 마세요. 계산하셔야 되는 거죠. 뭐 저런 것까지 외울 것까지는 아니고요. 이런 것들 참고 위에 나와 있지만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를 합친 것과 곱한 것은 항상 실수 부분만 남는다라는 거. 되셨죠? 네.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죠. 뭐 딱히 여기도 뭐 대단히 설명드릴 건 없어요. 연습 문제 풀 것도 이렇게 대단치 않고. 허수 Y의 순환성. 이거 기억나세요? 나셔야죠. 네. 나인이 웃는 이유는 승찬이 목소리 이렇게 참 힘든데 지금 이제 승찬이 갑자기 자신있게 네! 그러니까 승찬이 목소리를 들은 게 반가웠었잖아요. 네. 워낙 승찬이가 말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 가끔 난 승찬이가 벙어리인가 싶을 때도 있어요. 워낙 말을 안 해서. 허수 Y의 순환성, 뭐 이름에 따라서는 주기성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뱅글뱅글 돌면서 같은 값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따로 좀 써드릴게요. 책에 잘 설명되어 있지만 허수 I 이 위에 지수가 올라갑니다. 근데 그 지수의 모양에 따라서 지수의 크기에 따라서 4의 배수에 1만큼 큰 지수, 물론 이거를 4n-3으로 쓸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쓸게요. 그냥 이건 n은 0 이상의 정수라 생각하고 n은
얘는 네, 이렇다고 생각하시고 4로 나누어서 4의 배수보다 하나씩 큰 숫자 4로 나누면 나머지 1 남는 숫자 그 다음에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2 남는 숫자 4로 나누어 지수가 나머지 3 남는 숫자 4의 배수일 때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 답은 I, 이 답은 마이너스 1, 이 답은 마이너스 I, 이 답은 1 이렇게 되죠. 원래 이제 여기서 시작된 거였죠. i는 루트 마이너스 1을 말하죠. i의 1제곱은 루트 마이너스를 말하고 여기다 이제 i를 곱하죠. 한 번씩. 그럼 i에다가 i를 곱했으니 i의 제곱이 되는데 i 제곱은 정의에 따라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다시 i를 곱하게 되면 i가 3번 곱해지는 i의 세제곱. 근데 마이너스 1에다가 i를 곱한 거니까 결론은 마이너스 i가 되고 다시 여기다 i를 곱하죠. 그럼 i의 4제곱이 되는데 i 4제곱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죠. i 4제곱은 i 제곱의 제곱. 근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제곱하게 되면 플러스 1. 이라 봐도 되고 아니면 i 4제곱은 i에다가 i 세제곱을 곱한 거죠. 근데 i 곱하기 바로 앞에 있었던 i 세제곱이 마이너스 i였죠. 얘는 마이너스 i의 제곱. 근데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됩니다. 얘는 1이 된다. 또다시 i를 곱합니다. 그럼 i의 5제곱이 되죠. 근데 i의 5제곱은 i 4제곱인 1에다가 또 i를 곱한 거니까 다시 값이 i로 돌아가요. 다시 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i 위에 있는 지수가 1일 때, 5일 때 40 커지죠. 9일 때, 13일 때 이런 숫자들은 전부 다 i의 1제곱, i의 5제곱, i의 9제곱 이런 숫자들은 전부 다 i로 간단하게 답을 처리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i 위에 있는 지수가 짝수인데 2일 때, 6일 때 이것도 40 커지니까 10일 때, 14일 때는 답이 마이너스 1이고 i 위에 있는 지수가 3일 때 40 커지니까 7, 11, 15 자, 이럴 때는 이 답은 마이너스 i로 써주고 i 위에 있는 지수가 4의 배수 4, 8, 12 이렇게 되면 답은 1이라고 쓴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형태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기억하실 때 처음부터 분류를 해놓는 게 좀 좋습니다. i 위의 지수가 얘네 둘은 홀수라는 뜻이에요. 지수가 홀수이면 답은 무조건 i가 붙어와요. i가 붙든 마이너스 i가 붙든 i가 붙어온다. 근데 그럼 어떤 게 i고 어떤 게 마이너스 i입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1 남아. 그럼 i야. 4로 나누어서 나머지 1 남지 않아. 그러면 홀수인데 나머지 1 남으면 i.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i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두 개. 지수가 짝수예요. 그럼 답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에요. 지수 짝수인데 그럼 i는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구나. 4의 배수일 때는 1. 근데 짝수는 짝수인데 4의 배수가 아닌 짝수가 있어요. 그럼 그건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홀수일 때는 답이 허수로 나오고 짝수일 때는 답이 실수로 나온다.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i의 2000 지금 몇 년이죠? 2025년? 왜 비웃어? 모를 수도 있지. 네. i 2025 그러면 얘는 답이 얼마? 홀수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i 아니면 마이너스 i. 근데 4로 나누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1 남으면 i,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i. 얘는 보통 4의 배수냐 아니냐 숫자를 4의 개수로 볼 때는 끝자리 두 개만 보면 된다고 그랬죠. 25를 4로 나누면 나머지 1 남아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I입니다. 이런 것들. 그럼 I의 2026 그러면 짝수는 짝수지? 이건 4의 배수가 아니네요. 그럼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뭐 이런 느낌으로 가신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부터는 외워야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당연히 외워야 될 것과 추가로 기억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은 예전에 수업할 때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느낌, 중요하다는 게 약간 의미가 다른데, 중요하다? 개념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계산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너무 자주 나오는 것들인데, 이걸 기억하지 않고 그때그때 따로따로 계산하다 보면, 복소수 파트 문제 풀 때마다 굉장히 쓸데없는 계산을 많이 해야 됩니다. 1 플러스 i를 제곱하게 되면, 얼마죠? 기억하시지 않나요? 2i, 그렇죠. 1 마이너스 i를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i. 그러면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를 실수하면 마이너스 i. 일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를 실수하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잘 보시면 다릅니다. 분모 모자가 달라져 있어요. 얘는 i. 그 아까 켤레 복소수끼리 곱하면 뭐라고 그랬죠? 실수 부분의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의 제곱. 근데 선생님 이게 허수 부분이 얘는 플러스 b고 얘는 마이너스 b인데 어떤 걸 써야 됩니까? 플러스 b는 마이너스 b든 제곱하면 그냥 플러스 b 제곱이 되는 거예요. 부호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b를 제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우는 방식은 굳이 외우는 방식을 설명드린다면 처음에 거는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2i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두 번째 거는 2에다 마이너스 i를 붙인 거니까 마이너스 2i. 세 번째 거는 이 분수를 우리가 쓰거나 말할 때 가장 마지막에 쓰는 게 이거죠. 가장 마지막에 말하는 게 이거잖아요.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네, 이게 답이에요. 얘도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얘가 답.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걸 아직 안 외웠다고? 실망스러운데. 자, 거기다 이제 추가로 기억해야 될 것.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얘를 제곱한 거예요. 얘네들처럼 얘들 제곱하고 있죠. 그럼 이 공식을 갖다 붙이면 돼요. 루트 1을 제곱하면 얼마죠? 2,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2i 약분하면 네, 이게 자주 나와요. 그럼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를 제곱하면 이거 마이너스 i겠죠. 이것도 약간 외우는 패턴은 이 분수의 마지막 값이 정답이고 이 분수의 마지막 값이 정답이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굳이 외운다면. 그럼 가끔 이게 뒤집어 나올 때도 있거든요. 요거 변형. 1 플러스 i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써지죠? i분의 1 이렇게 써지겠지. 이게 약분되면서 실제는 이게 1분의 i였거든. 근데 1분의 i를 그냥 우리는 i라고 쓰는 건데 이게 뒤집어져 있는 상태니까 i분의 1이야. 그럼 i분의 1은 얼마야? 이것도 알아두면 좋아. i분의 1은 마이너스 i. 그렇지. 이거 실수하면 마이너스 i 나와. 이것도 계산에 은근히 자주 나와. i분의 1. 그럼 i분의 1도 막 실수하고 있잖아? 아니, 마이너스 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것도 그렇잖아요. 뒤집어 나와. 1 마이너스 i분의 루트 2. 제곱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i분의 1일 텐데 이걸 실수하면 이건 i분의 1이 음수 붙은 거잖아요. 아까 i분의 1이 마이너스 i였으니까 거기다 음수 붙이면 플러스 i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뒤쪽 걸 외우기보다는 앞쪽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더 자주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이게 잘 기억하고 잘 외워졌다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또 나름 도움이 된다라는 표현이죠. 계산할 때 좀 유리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거 말고 또 있는데 지금은 이 정도까지 합시다. 나중에 또 복소평면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복소평면은 이게 지금 현행 교과가 아니거든요. 대학 교과인데 그 복소평면을 이해하면 좀 복잡한 루트 값들 계산하는 것들을 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간단하진 않아. 엄청 간단하진 않지만 그 복소평면을 이해한다면 좀 간단해진다는 얘기죠. 근데 그건 설명이 좀 길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로 이 간단한 실제로는 어떤 학생들한테 간단치는 않은 거죠. 매번 할 때마다 귀찮고 복잡한 계산법들인데 익혀두시면 이제 우리한테는 간단한 계산 기호가 되는 거니까 외워두도록 합시다. 1-i 6제곱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기준은 1-i의 제곱이 기준이죠. 거기에 세제곱 지수법칙 1-i의 제곱은 마이너스 2i 걔를 세제곱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곱하기 i의 세제곱 지수법칙 적용한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그럼 곱하면 8i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좀 전에 한 거잖아요. 추가로 기억하시오 라고 했던 거. 기준은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이 기준이죠. 그 제곱을 다시 5제곱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야 10제곱이 되죠. 근데 이거는 제곱하게 되면 아까 말한 i라고 그랬잖아요. i의 5제곱 답은 i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이 자체가 계산법이 존재하죠. 마이너스 i 거기에 18제곱 근데 이렇게 음수가 붙었는데 짝수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 음수는 의미가 없잖아요. 음수를 18번 곱하면 어차피 양수일 테니까 얘는 i의 18제곱 짝수네? 답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 근데 이건 4의 배수가 아닌 짝수니까 답은 마이너스 1 이라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실수화를 하셨겠죠? 근데 그 따로따로 실수하신 분이 계시다면 조금 돌아서 문제를 푸신 겁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하셨다면 좀 시간을 좀 많이 소모하셨을 테고 선생님 이거는 통분을 하면 저절로 실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좀 괜찮은 통분하면서 이쪽 분자에는 반대쪽 분모가 곱해지고 이쪽 분자에는 반대쪽 분모가 곱해져. 켤레끼리 곱하면 분모는 5가 될 테고요. 분자는 여기 10, 여기 마이너스 20. 그래서 원래는 실수를 먼저 쓰는 게 좋으니까 마이너스 10이 남고 여기 마이너스 5y, 여기는 마이너스 10y, 마이너스 15y. 그러니까 찢어야죠, 이렇게. 찢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 a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3. 둘을 곱하게 되면 6입니다. 이렇게 뭐 풀 수도 있고. 다른 방식은 이게 등식처럼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a, b를 모를 뿐이지. 그럼 양변에, 저 분모를 지우기 위해서 양변에 2 플러스 i, 2 마이너스 i를 같이 곱합니다. 그럼 첫 번째 분자는 2 플러스 i가 약분이 되면서 5 가로 2 마이너스 i가 되고 두 번째 분자는 마이너스 10 가로 2 마이너스 i가 약분되면서 2 플러스 i가 남고 그렇죠? 오른쪽은 a 플러스 bi에 켤레끼리 곱한 거니까 이렇게 5가 곱해지겠죠. 그래서 분배를 해요. 이렇게 분배하면 10,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20,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남고 분배하면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10y, 마이너스 15y가 남고 이게 5a 플러스 5bi 이렇게 되죠. 그래서 5a 값이 마이너스 10,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5b 값이 마이너스 15,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법을 좀 다양화해 두시는 게 좋겠죠. 복소수가 제곱해서 실수가 되도록 제곱해서 실수가 된다? 이건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죠. 첫 번째, 제곱했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Z는 실수. 두 번째, 제곱한 숫자가 음수다. 그럼 Z는 순호수.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감고 준 거죠. 제곱해서 실수. 그럼 실수는 양, 영, 음으로 구분되는데
제곱해서 그 양령 중에 양과 0을 가져가는 케이스라면 그 Z는 실수인 거고, 제곱해서 음을 가져가는 케이스라면 그 Z는 순허수일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이 복수 Z를 실수와 수를 빠르게 구분해서 모아주는 게 핵심이다. A제곱. 이거 분배하면 플러스 A 마이너스 U 플러스 AI 마이너스 2AI I 빼면 이렇게 되죠. 1번 조건. 이게 알고 보니까 Z제곱이 실수일 때는 그 Z가 실제로 지금 Z 자체가 실수일 수 있는 거죠. 실수를 제곱하니까 당연히 실수가 된 겁니다. 그럼 이게 실수일 조건. A제곱. 뒤에는 A-2가 0이면 되죠. 따라서 A 값은 2. 두 번째. 알고 보니 이 Z가 순허수였던 거야. 그럼 순허수를 제곱하면 음수라는 음의 실수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게 순허수 되기 위한 조건. 조건이 순허수는 두 가지죠. 얘는 0인데 동시에 A는 2가 되면 안 되죠. 여기서 인수분해 보면 A 값은 마이너스 3 또는 2입니다. 2가 되면 안 된다며요. 답은 2와 마이너스 3. 이게 문제에서 보냈던 정답이 된다라는 표현이었죠. 이것도 굳이 보자면 이거를 뭐 이렇게 안 하셨을 거라 믿어요. 여기 Z를 집어넣죠. 2 플러스 3i 분의 1 플러스 2 마이너스 3i 분의 1 이렇게 안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했구나. 아이고 참.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통분해야죠. Z 곱하기 Z바를 곱해서 통분시키고 이쪽 Z바 올라가서 플러스 Z. 이 Z가 2 플러스 3i라면 Z바는 2 마이너스 3i일 것이다. 그럼 켤레끼리 곱한 값, 실수 부분의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의 제곱이 된다. 그 다음에 두 켤레 복소수를 더하게 되면 이 허수 부분은 지워지고 실수 부분의 2배, 4가 남는다. 13분의 4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하셨겠지만 나 곱셈 공식 잘해. 나 얼마 전까지 선생님 곱셈 공식 안 외우면 막 죽인다고 막 아이들 막 앞에다 불러놓고 야 써봐 막 이러고 하니까 나 그때 연습 많이 했어. 나 곱셈 공식 잘해. 나 이거 곱셈 공식으로 풀 거야. 루트 3의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2i 플러스 3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2i의 제곱 플러스 2i의 세제곱. 나 잘하고 있지? 죽는다 좀. 저짓거리 하고 있지? 이거 하나만 계산한 거야 지금. 이것도 나왔어. 설마 이러지 않았을까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쓰는 게 곱셈 공식이 아닌 곱셈 공식의 변형. 곱셈 공식 변형이 필요하죠? 이렇게.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써야 됩니까? 세제곱 마이너스 3 Z Z바. 그렇지, 이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구해놔야 됩니다. Z 더하기 Z바. 혈레끼리 덧셈하게 되면 실수는 지워지고 허수가 지워지고 실수 부분의 2배가 된다. 그 다음에 혈레끼리 곱하면 실수 부분의 제곱 3 더하기 허수 부분의 제곱 4. 이걸 여기다 갖다 끼시면 되는 거죠. 자, 17번부터 잘 됐네요. 시간 너무 많이 걸릴까 봐 걱정했는데 17번부터 27번까지 이게 한쪽이죠? 한쪽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11문제 지금 푸세요.
얘기한 대로 이거를 아까처럼 이렇게 변형해도 괜찮긴 한데 뭐 식을 보니까 그냥 풀어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변형한 대로 이걸 변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베타 바가 베타분의 5인 동시에 베타는 베타 바분의 5이기도 하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 바분의 5는 마이너스 5가 되고 이 5를 이렇게 약분시키면 알파 바 베타 바분의 알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죠?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 바가 되네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알파 자리 대신에 그럼 마이너스 베타 바분의 베타 바가 되고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켤레를 취한 알파 바는 마이너스 베타랑 같지 않나요? 여기 켤레 취하면 여기 켤레 취하는 거니까. 그럼 알파 바가 마이너스 베타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플러스 베타분의 마이너스 베타. 약분하면 마이너스 1, 약분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어떤 거요? 마이너스 베타 바분의 베타 바?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알파가 마이너스 베타 바랑 같죠? 네. 여기는 알파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바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난 바보야.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다시. 아니, 쓰는 방식을 여러분 좀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 그러면. 그럼 여기는 베타 약분되지? 그럼 베타 바분의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양변에 베타 바를 곱하게 되면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 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것도 성립한다는 얘기죠. 여기에 켤레 취한 거. 맞니? 근데 여기 차례차례 집어넣는 거야. 차례차례. 여기서 뭐 좀 더 이쁘게 하면 이렇게 해도 돼. 베타 바에 여기 음수일로 넘겨줘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렇지? 네. 그 집어넣어. 베타 바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분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저기 알파 바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바를 집어넣으면 베타분의 마이너스 베타 바. 약분되면 각각 마이너스 1이 두 번 나와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뭐든지 풀이는 많아. 이렇게도 해도 되지? 근데 뭐 이렇게 해도 돼. 얼핏 보면 여러분이 선생님 이거 통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분 알파 베타 분해 통분하게 되면 알파 알파바 플러스 베타 베타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이 값은 알아. 많이 알아 지금. 마이너스 5분의 이 뒤에 여기까지 알아요. 이걸 모르는 거지. 그렇지. 저것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저게 안 나와 있어 내 문제. 여기서 이제 포기하죠. 모르겠다. 포기. 근데 저 조건이 괜히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괜히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를 알아야 되잖아요. 얘를. 저걸 알기 위해서 알파와 알파바 곱하기 베타와 베타바를 곱한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이렇게 곱해도 되죠. 이렇게 곱해도 되죠. 얘를 곱한 거는 얘를 곱한 거와 같죠. 두 식은 서로 같은 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이게 얼마예요? 5.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 곱하기 얘는 알파 베타의 켤레잖아. 근데 알파 베타가 오기 때문에 여기 켤레를 취하면 여전히 그냥 마이너스 5죠.
실수의 켤레를 치면 실수잖아. 근데 이 값은 마이너스 5가 돼요. 이렇게 약분시켜줘 하나. 그래서 알파가는 마이너스 5, 아니, 플러스 5. 여기다 플러스를 집어넣어요. 뭐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